이어서 14강 하겠습니다. 그 13강에서 저번 강의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의 가장 큰 차관점은 관점에 대한 얘기죠. 관점이 서야 그 문장이나 전체를 바라보는 이론적인 관점이 서야 나머지 이론 전개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병화하고 이제 개수의 문제예요. 이게 선병 후계의 문제죠. 첫째는 선병 후계의 문제인데 정작 병화에게는 뭐 득병계토 부기겸 부기쌍전 뭐 이 말 말고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정화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배합 관계에서 원래 배합이 잘 맞게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건 귀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음양 구조가 바뀌면 이게 오행으로는 배합을 보고 음양으로는 부기를 본다고 부기를 나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화 대신에 정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궁통부관 모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배합된 것과 다른 이제 음양이 다른 게 이제 배합이 되면 대개의 경우는 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수 대신에 임수로 가면 개수는 어, 천연, 천연의 은택, 천연의 고택, 천연의 우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임수는 인공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인공의 관계가 좋더라도 천연의 은택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화, 정화만큼은 그런 표현 없이 오히려 정화에 대한 뭐 부적인 표현보다도 오히려 정화를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총명아수와 같은 뭐 이렇게 좋은 표현들이 있어요. 목화 통명과 같은 좋은 표현도 있고 총명아수와 같은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이론 전개를 궁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이게 핵심 포인트죠. 뭐 포인트만 제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공부를 하시는데 엄청난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의 제공이니까 관점과 아이디어, 마인드의 제공이니까요. 관점과 아이디어, 마인드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가 공부지.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리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오늘 14강 드디어 하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발형, 경신, 무인, 갑인, 병인, 일행, 금순, 발, 진사, 혹, 뭐 이런 것은 지금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경신, 무인, 갑인, 병인, 갑목이 인으로 태어났어요. 일단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개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개수가 없어요. 개수가 없죠? 네, 개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식신도 있고, 뭐 굳이 저기로 모자비면, 육신 해석하면 식신 제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살중 신경, 신중 살경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개수가 없습니다. 개수가 없으니, 그죠? 일단 간목인을 태한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금에 이것은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개수가 자연을 해줘야 수학 기재가 돼서 그야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병화 대신에 이제 정화로서 뭐가 통명지상을 이제 드러내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케이스. 보겠습니다. 혹 갑오일 경우시입니다. 이거 일주하고 시주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차인, 필, 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일종의 이제 오화를 쓴 거예요. 오화를 쓴 겁니다. 간목이 인중 병화하고 오화를 쓴 거예요. 경금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금이 많죠. 경금이 많습니다. 천간에 두 개, 지지에 근까지 있죠. 이런 것은 앞절에서 얘기한 경금이 많은 얘기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많으면 뭐 경금이 일파경신금이죠. 일파경신금에서 로고 한다고 돼 있어요. 로고, 일생 로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차인 필귀 이 사람은 반드시 귀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인중 병화하고 오중 정화를 쓴 거예요. 그죠? 병화, 정화 여기 쓴 겁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신중 임수를 썼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지금 별개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차후 불기,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단요, 호운 상최. 다만, 호운, 좋은 운이 서로 촉진시켜야 하나, 부루, 전력 경쟁이다. 연금의 정화를 극제에서는 마땅하지 않다. 연금과 정화를 극제에서는 마땅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정화를 극제해서는 마땅하지 않다. 이 표현이 맞지. 경금까지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제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극대해서 진할 정도로 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표현이라면 그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화를 극제해서는 확실히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기 더 보겠습니다. 혹 지성 금국 다투 경신. 혹은 지지에서 금국을 이뤘어요. 근데 금국을 이룬 건 없습니다. 금국을 이루고 다투 경신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앞문장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지금 경금과 이게 그러니까 이 봄의 목은 경금과 목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관건이. 예, 앞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파경신, 일파경신입니다. 천간에 경신금을 많이 봤어요. 두 개를 바탕 뜻입니다. 두 개 이상을. 그러면 일생로고 극자 형처입니다. 지지까지 금국이 되면 비오직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일파경신이죠. 일파경신. 네. 지성금국, 다투경신 하면 다투경신까지만 하면 일생로고고요. 거기다가 지성근거까지 되면 비요직핀 비빈즉 요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차우불길 이건 또 불기라고 하다고 돼 있어요. 호알 목피금상 이것을 목피금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목피금상 필주잔질 이거 구결이에요. 구결이니까 이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목피금상이 돼 있는데 양무 병정 파금 만약에 병정화가 금을 이 다투 경신 이게 일파 경신이나 마찬가지죠. 어, 그리고 지성금고 그래서 흡파하지 않으면 필주 잔질을 해서 목피금상 필주 잔질이 두 문장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네, 이런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 같아요. 지지에서 금국은 없지만 일단 천간에서 목피 금상이 됐어요. 천간에서 일단 뭐 재생살까지 됐으니 목피 금상은 돼 있습니다. 목피 금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종화가 파금 그죠? 병정화가 금을 극파하지 않으면 필주 잔질이라고 돼 있죠. 근데 병정화가 현재 뭐 이렇게 경금을 극하는 걸로 돼 있으니 이건 극했다고 보라도 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복을 했으니 재복을 했죠. 재복을 했다는 얘기는 교화라는 의미는 아니죠. 교화는 생을 의미하니까 그걸 해서 일종의 매로 좀 다스려서 순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예. 극으로 순화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일간을 위해서 복종하게끔. 예,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필귀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이 문장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이 문장은 어차피 병화가 투관돼서 뭐 경금에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경금이 화급금 되고 여기 왕한 목에 의해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게 신중 살경이 돼서 오히려 이 문제는 첫 번째 명조는 그게 문제고요. 문제일 수가 있고 이쪽에 두 번째 명조는
인중평화, 오중청화, 특히 오중청화가 이렇게 있으니, 인호술 이렇게 돼 있으니, 이제 경금을 이제 서로 극제를 해서, 이제 일주에, 일간의 필요에 의해서 쓰이게끔 이렇게 된 거, 이래서 반드시 귀하였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 다만 운이 서로 도와줘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 항상 있는 얘기니까 뭐 여기서 운 얘기 나오고 여기도 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명리고전에서 운 얘기 나오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원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특별히 암시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뭐 운 얘기가 이렇게 나올 뿐인데 원래 갖춰야 될 것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다만 이 첫 번째 명조는 병환이 있는데 개수가 없죠. 개수 대신에 신중 임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수 대신에 음양이 바뀌면 이제 후용이 음양이 바뀐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 개 중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를 별도로 또 쓰는 건데, 그래서 병화 있고 임수 있고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임수가 있고 또 오화를 별도로 쓰는 개념으로, 그래서 목화 통명의 상을 이루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장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하고 평주나 뭐 이런 것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굳이 말하자면 금수운이 왜냐면 원문이기 때문에 금수운이라고 말을 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왜 금수라고 했는지. 금수운의 진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금수운의 진사가 되었다, 진사에 급제했다 뜻입니다. 그러면 왜 금수운이라고 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왜 금수를 이걸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인비와 식상 재관의 문제, 인비와 식상 재관으로 단순 업부를 따진 건지. 왜 그러냐면 공통보감에서 말 한마디도 않고 그런 식으로 설명한 문장이 너무나 많아요. 앞뒤 전후 맥락 하나도 없이. 예. 일행 금순이라는 얘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게 여기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홍은상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래서 궁통보감을 보면 볼수록 의심이 많이 가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1강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전체 문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여춘태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설화구에 의해서 이렇게 문장이 많이 잘려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앞뒤 맥락 없이 툭툭 떨어진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거 일행 금순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억구적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굳이 배합적 요소보다도 억구적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여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제가 이 내용은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별도로 배합을 저기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경금보다도 정금의 문제, 정화의 문제입니다. 정화, 경금 사이에 정화, 경금, 목화 통명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거. 예. 나머지는 새로운 평주는 뭐 형편 드시는 대로 읽으실 시간 있으면 읽으셔도 되지만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혹지성 화국 보겠습니다. 혹지성 화국입니다. 혹은 지지에서 화국을 이뤘어요. 지지에서 화국을 이뤘어요. 그러면 설로태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로태과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육신적 표현이에요. 육신적 표현입니다. 육신적 표현이기도 하고 자연 생태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폭로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흔히 써요. 폭로. 폭로라는 뜻이 원래의 뜻은 들판 야지의 병사들을 주둔시켜서 뙤약볕에 탈진시키는 걸 폭로라고 그래요. 폭로. 그죠? 그 들판에 텅텅 빈 허허 벌판에 이 한여름에 뙤약빛에 주둔시켜 보세요. 그러면 적군은 산 위에서 그 군대
가 주둔해 있는 것을 싹 정찰도 다 할 수 있고 공격도 다 할 수 있고 그 뇌압교체 이렇게 그냥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그런데 뭐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도 되잖아요. 그걸 로라고 그래요. 로. 폭로. 그걸 원래 폭로라고 그래요. 폭로. 그래서 이 로라는 말을 쓴 것은 여기에 왜 그 흔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로라는 말을 쓰냐면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대지에 그 화가 태양빛이 무지무지게 내쬐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에 화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죠? 지지에 화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로자는 표현을 굳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행관계에서도 목생화로 예? 오행관계로 목생화로 어차피 설비지만은 그죠? 식상으로 설디는 일간이 식상으로 설디는 거지만은 하필이면 화에 의해서 설디니 목이 화에 의해서 설디니 뭐 금이 수에 의해서 설딜 때 로라고 안 해요. 그죠? 예, 예, 예. 뭐 화가 토에 의해서 설딜 때 로자 안 씁니다. 목이 화에 의해서 설릴 때만 이 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로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냥 퍼 벌판에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이렇게 뙤약볕 아래 뙤약볕 아래 그냥 방치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모습을 정확히 그려낼 줄 알아야 돼요. 설로. 그죠? 설된다는 말만 해도 되는데 로라는 말을 표현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미 통변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설로가 태가 됐습니다. 설로가 태가 됐죠. 그러면 반드시 운하오다 합니다. 어차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여름에 뙤약볕 아래 운동장에 텐트 안에 예? 막사 치고 있어 보십시오. 걔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운하하다고 돼 있습니다. 운하. 운하. 우주노고 나야 겁니다. 그러겠죠? 설로 태가가 됐으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항상 추죽, 재병, 전시입니다. 추죽과 재병이 내 몸을 그냥 이렇게 감싸고 감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유암실, 마침내는 암질이 있다. 이 뜻입니다. 마침내는 암질. 이런 문장은 의외로 설명이 너무나 자세해요. 사실은. 어떤 문장은 이렇게 완전한 문장 형태로 있고 위에 아까 같은 문장은 왠지 모르게 뭐가 빠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게 글쎄 저는 그냥 글을 많이 읽어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장 읽어보면 알아요. 대충 노로금으로 뛰어간 문장인지 절차로 밟아서 나간 문장인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문장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도 태과됐다 하면 이게 그냥 그렇게 통변 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로 태과, 목생화로 설로 태가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통변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건 설명을 뭐가 없습니다. 그죠? 예. 더 이상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총명아수가 돼야 되는데 목생화가 됐어요. 원래는 정화를 만나잖아요. 화를 만나면 총명아수가 돼야 되는데 총명아수 단계를 넘어서 버렸다는 뜻이에요. 너무 빠져나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목화상관이나 목화통명을 총명아수, 총명기교, 문성, 벨시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통모감에서. 그런 말들을 전부 다 한쪽에다 적어놔야 돼요. 왜? 그 말들을 머릿속에 어떻게 다 기억을 못 옵니다, 사람이.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만 공통모감이 문장이 전체가 완벽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딱 쓰여지면 뭐, 공통모감 연구 호구할 것도 없이 쉬울 텐데, 문장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공통모감에.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이제 지성 목구까지 돼 있습니다. 지성 목구이 돼 있어요. 지성 목구. 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목구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삼합을 놓고 보면 인까지 합치면 인오술이 되니 삼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인묘진이겠죠? 인묘진, 다른 곳에 방합으로 인묘진이 있거나 다른 곳에 해묘미가 별도로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다른 곳에 해묘, 미나 뭐 있거나 아니면
원령 포함해가지고 인묘진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원령 삼합은 아니에요. 방합이나 삼합이 이렇게 해서 목국이 이루어졌어요. 네, 목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딱 여기서 하는 순간 목국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냥 그 신왕 무의나 뭐 이렇게 최전지상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재관을 얻어서 관양을 얻어서 이렇게 그러면 경금을 얻으면 귀하게 돼 있습니다. 무경필흉입니다. 무경필흉. 예. 여기 이 문장도 앞 문장하고 비교를 할 아주 막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봐봐, 이렇게 지성 목국이면 지성 목국이면 중견생황이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중견생황이라는 표현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경금을 어떤 상태로 얻어야 되는 건지 그죠? 이게 지성 목국까지 된 에서 이제 명조나 이렇게 구성이 그래서 경금 찍가는 거 하나 얻었다고 보면 모강금결이 되잖아요. 모강금결이 되면 오히려 어, 경금을 얻어서 귀한다기보다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저 신중 살경이 오히려 막 신왕하고 살이 경하고 살이 이렇게 약한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지성 목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화라는 게 빠진 거예요. 설명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정화를 얻고 나서 경금을 얻으면 이렇게 귀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뭐 정화를 자동으로 머릿속에 염두를 두라는 얘기인지 이 문장 내에서는 예. 어찌되나 요걸만 놓고 보면 따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중견 생황의 문제, 그 다음에 경금의 크기의 문제. 그래서 뭐 오히려 뭐 창륜이나 뭐 상부도 못 들 정도 크기가 너무나 작으면 상부 자체가 안 되니까 금금옥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만큼 결이 되잖아요.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장 의미상으로는 정화가 있는 것이 지금 문장상으로는 상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을 얻으면 귀하고 경금이 없으면 반드시 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뜻으로 봐서 제가 뭐 그 이전에도 뭐 여러 번 했지만 신왕무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신왕무의, 신왕무의. 예. 신왕무의라는 신왕하는데 의지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왕한테 의지처가 없다는 얘기는 이 의지처는 식상을 얘기해요. 식상. 저 신앙을 다루는 방법이 식상과 관살이잖아요. 식상과 관살인데 이 신앙 무의는 식상을 다루는 구결이고요. 신앙 무제란 말이 있어요. 또 똑같이 쓰는데 여기에 무자 쓰고 이 제자 쓰는 거예요. 신앙 무제. 신앙 무제, 신앙 무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무의는 식상을 쓰는 거고 신앙 무제는 관살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무의 승도지명 뭐 그렇게 저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승도지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승도지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금이 없으면 신앙한데 무의가 되잖아요. 무재가 되잖아요. 신앙은 무재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의나 무재 되면 승도지명이나 아니면 뭐 여기 뭐 게으르다 어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나태하고 게으르다. 응? 뭐 무슨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할 능력이 없다. 아니면 뭐 우둔하다. 완고하다. 어,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리 고전, 뭐 연애자평에서부터 뭐. 그런데 그 뜻이 뭐 어느 한 문장을 암기를 해놓으면 거의 다 적용이 될 정도로 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구결에 좀 강해셔야 돼. 공부를 하시려고 남을 이렇게 좀 잡수시면 좀 구결을 좀 입에 좀 올리는 그런 공부가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해요. 어차피 그 말이거든요. 계속 비슷비슷한 문장이 한 글자씩 바뀌어서 나오니까. 지금 이 문장 전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의미하거든요. 일단
일단 신왕을 하면 신왕무인지 신왕무대인지 지금 여기는 무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극죄가 있으니 귀하고 극죄가 없으면 반드시 흉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승도주명이네 뭐네 온갖 게으르네 뭐네 무슨 일을 하려 하지 않네 뭐 이래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약비 승도 만약 승도가 되지 않으면 남자는 환고고 여자는 과도가다. 그러니까 이걸 환과 고독이라고 그래요. 환과 고독, 호랍이 과부, 고아, 호랍이 환자이다, 과부가 자이다, 고아, 과자이다. 이 독은 늙어서 이제 자기를 봉양해줄, 부양해줄 자손이 없는 경우를 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과 고독은 우리 사서삼경이라고 말하는 서경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가장 오래된 복지 이론입니다, 이게. 뭐 요즘에 뭐 복지 개념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됐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로 보면 고조선 시대니까 이때가 고조선이 뭡니까? 그 훨씬 윗세대죠. 그때와 관계되는 그 서경 그 시절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예, 고조선 이후에 한웅 개천 시대 얘기인데 어찌됐거나 이 환가고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 이 환가고독을 그냥 뭐 무슨 뭐 단어적 의미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환가고독에 가는 운명학적 의미 있잖아요. 그냥 보잘것없다, 쓸쓸하다 이 뜻입니다. 늙어서 젊어서는 힘들고 작년에는 외롭고 힘들고 뭐 늙어서도 힘들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승도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13강에서 이미 말씀했다시피 부귀를 따질 때 얘기입니다. 따질 때. 선용과 후용을 이렇게 얻으면 부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선용이 뭐 암장되고 후용이 암장되고 이 문제에 따라서 부귀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이거 자체가 없고 그냥 보통 정도의 안배가 맞고 이거 자체가 없더라도 뭐 일반적인 오해가 안배가 맞으면 이게 평상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인 정도만 해도 무지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케이스가 천간은 일파고 지지는 합국입니다. 지지는 합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파가 돼 있고 합국이 돼 있는데 이걸 일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얘기는 이 태우가 불급을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처리를 할 어떤 오행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럴 때는 항상 나오는 표현이 승도, 잔질, 빈천, 요절 이렇게 표현이 나온댔잖아요. 요 절차대로 지금 궁통보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궁통보감 머릿속에 체계적인 그 내용만 딱 머릿속에 틀만 잡아놓으면 너무 공부하기도 쉽고 재밌어요. 다만 많은 문장이 이렇게 좀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소략하게 딱딱 이렇게 결론부터 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좀 설명도 해주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없이 이렇게 좀 노르고름으로 팍 뛰어서 결론부터 내버리고 뭐 이것이 약간 약점이에요. 그건 뭐 여춘태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다만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면서 차차고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완을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싫어고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일단 책을 많이 읽으시고 원문을 많이 읽으시고 국리도 하시면서 명제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국리도 하시면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이 말 뜻을 깨우쳐 가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죠? 참이름 문장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뭐 저기 뭐 글자가 화면에 안 보인다길래 이렇게 지금 화면에 좀 놓고 보기도 하고 제 책으로도 저 읽어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성 목국입니다. 지성 수국입니다. 수국입니다. 또 수국 얘기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정가는 일파, 지지는 합국.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뭐 간목의 인월뿐만이 아니고 묘월, 진월, 뭐 을목의 묘, 병화의 정화
이 순서대로 이 절차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간목이 가장 설명이 많습니다. 왜? 처음이니까. 근데 계속 뭐 오행길이 겹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금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설명이 소략이에요, 사실은. 뒷부분에. 가면 뭐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소략합니다. 정리만 하시면 될 정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겹치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지성, 수국, 무투주기. 이 식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궁통부감의 여러 관점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수의 문제입니다. 임계수의 문제. 임계수의 문제, 무토와 기토의 문제가 있어요. 요걸 특히 계수보다는 임수에 대한 논술이 훨씬 많습니다. 임수에 대한 논술 연술 많고 이제 지지에서 이제 수국이 이루어졌을 때 수국의 문제입니다. 수국의 문제. 역시 무토입니다. 무토가 있어야 정도로 갑니다. 정도로 갑니다. 수입 정도라고 해서 정괴라고 해서 정도로 갑니다. 무토가 있어야 정도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수가. 무토가 있어야 정도로 흘러갑니다. 다만 기토가 있으면 산만합니다.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만유. 너저분하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토 임수 관계를 매우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부함도 그런 암시가 몇 군데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기토 임수가 만유가 돼야 실크로드도 생겨나고요. 주요 천하도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주요 천하라는 것은 그냥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라 저 나라 두루두루 천하를 두루두루 유람하고 다니려면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하여간에 지성수고 지가 지지에서 수국을 이루면 무투주 규가 되면 귀하다. 또 가령 무무제 무토가 없으면 또 빈천하다 이 얘기 나옵니다. 또 드디어 빈천 나왔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지성수국이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좀 일간이 어떻게 소용되게 되게끔 일간이 필요에 의해서 그걸 다스릴 정도가 뭐가 됐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그거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이제 뭐 승도, 잔질, 빈천, 뭐 요절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제가 전체를 이미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너무나 그렇게 복잡하게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다목부 돼서 이제 사무감각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다목부로 표현할 겁니까? 사무감각으로 표현할 겁니까? 빈천하다고 표현할 겁니까? 배려식의 표현을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빈찬할 뿐만 아니라 사무관각 주어서 반목도 없이 붙인다. 쉽게 말해서 늘짝도 없이 비명행사 너저분하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저쪽에 흘러가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알맞은 뭐가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저쪽으로 흘러가서 원방발제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방발제. 사무감각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원방발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먼 곳에 가서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궁통보감이 어느 선 딱 넘으면 너무나 이 강의하는 저로서도 참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 생태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인위적으로 육신을 뭐 내 감정적으로 아니면 내 뭐 고의적으로 뭐 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이거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가을이 오는 것이지. 예,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구차스러울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얘기가 수도 없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그러죠? 예, 이런 문장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고서왈 뭐 고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책 저 책 인용을 하는데 궁통보감에서 이 책 저 책에 인용한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연애자평하고 삼명통에. 근데 연애자평에 있는 내용은 거의 삼명통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연애자평 번역했지만은 번역하면서 삼명통일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탈자 잡아내는 것도 삼명통일을 근거로 거의 잡아낸 것이 너무나 많고요. 예. 삼명통일을 제가 지금 제 쓴 연애자평 그 크기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삼명통일이 한 10권이 나옵니다. 제 연애자평 크기로. 한 8권 정도 나옵니다. 지금 뭐, 삼명통일을 반드시 손을 좀 대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고로 서왈 그러므로 책에 말하 있다. 간목약 묵은 간목에 만약 뿌리가 없으면 전뇌 신자진 수국에 완전히 의리한다. 그러면 간득 제살투 그래서 천간에 제살이 투가 나면 평보상청이다. 평보 단번에 상청은 청운에 올라갈 수 있다. 높은 벼슬에 올라갈 수 있다 뜻입니다. 벌써 여기서 탁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뭘로 봐야 되냐고 이 문장을 그죠? 이 문장을 뭘로 봐야 되냐고요. 어, 인비의 업부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이런 비슷한 문장이 연애자평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연애자평의 중화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 청나라 때 이후로 나온 이론처럼 이렇게 좀 복잡한 면이 없고 오히려 단순 억부가 많습니다. 그 중화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좀 청나라도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이론적으로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대 상황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다른 이론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뭐 격국론이 좀 이렇게 자평진전처럼 정률화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전이 돼서 모양이 좀 달라질 뿐이지 단순 억부입니다. 이 문장으로 보면 단순 억부예요. 단순 억부입니다. 인비예요. 이거 물론 근만으로도 볼 것이지만은 천간으로는 동기오행이 천간에 있으면 비겁이고 지지에 있으면 근이잖아요. 표현이 근으로 표현돼 있지 사실 천간에 비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비겁과 인수입니다. 비겁과 인수의 문제가고 제살의 문제입니다. 제살의 문제입니다. 그죠? 요 문장 자체가 사실은 근데 궁통보감에 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예, 요 문장이요. 어, 예, 요 문장. 요 문장의 단순 억부의 문제 아니죠 참. 아까 저 명조의 문장이었죠. 예, 예, 여기 요 명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지금 요 일행 금수은 단 요 호은 상최 요 문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배합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단순 억부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요 문장도 관점에 따라서 이걸 좀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통보감을 보면서 특히 강론이라고 말한 분 있잖아요. 십천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나온 부분. 이것은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과 마인드. 어, 나는 이걸 어떻게 보겠다. 이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돼서 그것에 대한 오픈적인 이것이 오픈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요. 읽을 때마다.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런 거 뭐 놓치기 다 간단한 문제고. 이것도 바로 이 문장에 아까 제겠죠. 어찌 됐거나 이건 완벽한 비겁 인수하고 재관을 나눈 거예요. 비겁과 재관을 나눠서 이렇게 오원시로 구별을 할 정도로 한 것을 궁통보감 원문 안에서 이 원 저작자가 인용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궁통보감에 있는 명조를 해석하다 보면 명조를 뭐 그냥 막그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인월, 묘월 이렇게 쭉 있으면 그게 대입 보면 전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게 힘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래서 배합의 관점, 억부의 관점, 단순 억부의 관점, 그죠? 비겁인수, 재관살, 재관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볼 것인지 여러 가지 관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공통보감은 출발은
배합의 관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무근이다 이 무근을 지지에 있는 것을 근을 천간으로 올리면 비겁의 문제니까 비겁과 인수의 문제를 이렇게 보셔도 된다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전류 신자진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굳이 뭐 이렇게 꼭 간목이 뭐 무근이라고 하니 뭐 인월 묘월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근이 없으니까 지지에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인묘진이.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태어나는 건지 이렇게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이 관점은 비겁과 인수, 인성 그리고 재관을 나눈다는 거. 이것만 이 대목에서는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범산충 간목 용경자. 이제 이 육친의 문제가 있어요. 공통모감에서 거의 모든 단락에 마지막에는 육친의 문제, 꼭 처자의 문제로 나가거든요. 처자의 문제로 나가는데 어찌됐거나 용신은 자식이에요. 공통모감에서 용신은 자식이고 용은 자식입니다. 용신이라고 표현하니 내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니 뭐 용한다, 용신, 뭐 하다못해 쓴다, 뭐 작용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음을 쓰면 그러니까 쓰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리고 쓰는 것을 생하는 것이 어미입니다. 어미. 그죠? 여기 용 정자 정화를 쓰는 경우는 그래서 화가 자식이에요. 그리고 화를 생하는 것이 아내입니다. 애기의 어미, 애기의 어미니까 아내죠. 그래서 처자의 문제를 꼭 공통모함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공통모함에서 왜 처자의 문제만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원저자가 어차피 편집을 이런 식으로 여춘태가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총지 총괄적으로 말해서 정이월 간목 유경무자 상명 이거 보십시오 벌써 그죠? 이거부터 지금 오류가 벌써 생겼잖아요. 오류가 유경무자라는 것은요. 유경무자라는 게 경금은 편관이고 무기는 편지예요. 그래서 재생쌀 된 관쌀을 쓴다는 얘기인데 양인 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은 병화개수죠. 2월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반목 총론 부분입니다. 이거 다 앞뒤 문장 전부 다 따져봐야 돼요. 따져서 입체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정월 앞에 나와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간목 총론에 여기 됩니다. 중견 생황 필용 경금 착착 가성 동량에서 경금을 쓰는 거예요. 이 경금을 여기에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이게 중견 생황이라는 것은 제가 2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월을 얘기하는 거다고. 이건 2월 달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금 착착을 쓰는 겁니다. 단순히 경금만 쓰는 게 아니라 재생쌀 된 경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쌀 된 경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자평진전식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이론이 다음에 2월 달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목 2월 달에.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거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이게 총괄적으로 말한다고 했으니. 이제 간목 2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2월. 경금 득소, 양인 가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단요 제자제 아니야. 다만 재성으로 이를 생해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성으로 이를 의뢰해야 돼. 재성의 의를 의뢰해야 됩니다. 생해줘야 돼. 잘하는 이야기가 자생이니까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금, 무토. 요 관계에 대한 얘기가 1, 2월 달 얘기죠. 1, 2월 달 얘기인데 여기는 이 말 자체만큼은 2월 달 얘기입니다. 2월 달. 이거 1월 달 얘기 아닙니다. 1월 달은 병화개수. 2월 달은 경금, 무토. 그래서 이미 2월 달에서 보다시피 양인 가살 돼 있고 뭐 어떻고 저쩌고 제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생쌀 돼 있고 뭐 이렇게 제자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재생쌀 돼 있고 뭐 주중 봉제 재성을 만나면 이 쟤는 저기입니다. 제주제자가 아니에요. 재성이에요. 제가 번역 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재생쌀을 넣으면 영이 도가 이게 쉽게 말해서 대권 편관 항상 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대귀 대권을 얘기합니다. 정관도로 대귀 대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는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편관은 항상 대귀 대권입니다. 물론 오래가들 못해서 그러죠. 네.
이 문장. 그래서 정월, 2월, 간목 하면서 정월과 2월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2월 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장, 이런 식의 문장이 그래서 이렇게 뭐 섞이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여춘태 잘못인지 그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뭐가 빠졌든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정투입니다. 또 유정투에 정투, 정화가 투관했다. 이건 또 1월 달 얘기입니다. 1월 달 간목 정화의 문제입니다. 간목 정화의 문제가 또 경금 이렇게 있다. 뭐 이 얘기까지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대부 대규지명이다. 정화가 투관하면 대규 대부지명이다. 뭐 일종의 이건 2월 달도 가능합니다. 이건 방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경무를 쓰든 정경을 쓰든 방편대로 2월 달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화 얘기하면 2월 달도 가능한데 1월 달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갈래만 우선 갈래만 타는 식의 연구를 해도 공부를 해도 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나머지 뭐 설하고 저는 설하고라는 사람을 저는 대한민국 명리학을 망친 일종의 뭐라고 말해야죠? 어, 그런데 설하고가 뭔 잘못 있겠습니까? 설하고의 그런 일반적인 잘못된 이론을 아무 옥석 구분 없이 받아들인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빨리 이 땅에서 설하고 주석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악습 내지는 적폐 내지는 뭐 폐단이죠. 뭐 이런 걸 빨리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하려면 설하고가 공부한 거 이상으로 우리가 원문을 해석을 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관점을 넘어서고 분명히 말했지만 설하고는 본인이 뭘 어떻게 주석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졸문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역자주 설하고 형주의 잘못된 역자주를 너무나 많이 다뤄놨어요.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제 좀 지나면. 네. 저는 설하고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